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3.1혁명 당시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선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 근데 그 평화는 단순히 나약한 비폭력이라든가 비전의 평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 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그리고 구조화될 수 있는 그 각종 그러면서 그 구조가 아주 좋지 않은 구조로, 낡은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그것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이러한 평화, 그러면서 안보를 잘 유지해 나가는 이런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런 어떤 평화를 구상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조선인들이 하나의 어떤 민주공화 국가를, 그때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가라든가 또는 사회주의식 민주공화국가, 이렇게 지금 분기되기 이전의 모습이죠. 아주 생생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응답하는 그 결과물로서 그때 당시의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이 3.1 독립혁명 바로 직후에 상해 임정에서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민주공화제를 우리의 독립국가로 우리는 해나가겠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바로 이 3.1혁명 과정에 구속되는데, 바로 그 구체적인 알맹이,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민주공화국의 구체적인 그 청사진의 내용도 역시 독립선언서라든가 그 외에 바로 그때 당시 활동했던 분들의 연설문이라든가,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취합해 놓고 봤을 때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자기 조절 장치예요. 자기 조절 장치. 이제까지 어떤 왕정하에서 왔었던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혁명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관여한 일 속에서 그 고유한 가치를 우리는 쉽게 알아내질 못해요. 대통령 일로서의 그 일의 고유한 가치를 어떤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를 수 있어요. 또 선생으로서 교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그 일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걸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 몇 글자로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일의 당사자로서 그 일의 고유한 가치에 관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응답해 나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례적으로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치를 잘 드러낼 때, 핵심은 바로 생명활동의 가치이죠. 이걸 잘 드러낼 때 비로소 그걸 빛의 조명으로 해서 그걸 하나의 달인줄처럼 우리가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실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포착할 수 있게 되죠. 빛의 조명, 바로 이 좋은 가치가 무엇이, 이 일의 좋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깨달을 때, 그걸 분명하게 파악을 할 때 비로소 그 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것을 끊임없이 선순환적으로 해나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자기 안의 혁명이고, 바로 이것이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자기 정화장치의 핵심 내용이죠. 자기를 정화해 나간다는 것은 낡은 가치, 자기의 아집, 자기의 편견, 자기의 선입견, 이걸 끊임없이 정화시켜 나간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그걸 비워간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인 것이죠. 왜? 바로 지금 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항상 이것이 영원 불변한 것으로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 볼 때마다 그 환자의 건강한 상태, 이 환자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가 무엇인지는 청진기를 갖다 대봐야 되고 직접 검사를 해봐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인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이라는 가치가 따로 있고 그걸 지식으로 알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넌센스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 환자마다 제때제때 다 찾아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의사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기사 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건물이라는 이 빛의 조명은 자기가 짓고자 하는 그 일 속에서, 만약 내가 호텔을 짓는다 한다면 그 좋은 호텔을 따로 물어야 될 일이죠. 좋은 호텔을 지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자기가 어떤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 짓듯이, 좋은 창고 짓듯이 좋은 호텔이 지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일 속에 좋은 호텔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응답해 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는 다른 말로 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게 철학하는 행위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는 끊임없는 이 철학하는 행위, 바로 이 동사로서 필로소피렌, 바로 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지혜는 결국 뭡니까?
그 일에 참 좋고 올바르며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 일에 참으로 소중한 가치에 관한 터득, 그걸 터득해 나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wisdom, 지혜라는 말을 써줄 수 있죠. 이거는 지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 안의 정화장치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관여하는 일을, 그 일의 그 가치를 끊임없이 디스커버 해 나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낡은, 이제까지 자기가 그걸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이제까지 그 소중한 가치라고 여겼던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의 정화의 모습이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좋은 주제의 상태와 참으로 문제가 되는, 좋지 않은 문제의 상태를 올바로 잘 해결해가고 올바로 잘 실현해 나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면서 적어도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로서 자기의 삶의 조절 체계라는 것이 형성되어지고 작동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일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자기 정화장치와 자기 조절 체계라는 것이, 자기 정화장치가 잘 내장되어 있는, 그 삽입되어 있는, 그 잘 작동하는 자기 조절 체제를 잘 구성해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한 민주공화국가의 핵심 모습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자기 정화장치라고만 얘기해 왔는데, 달리 말하면 바로 내 안에 있는 혁명이죠. 자기 안의 혁명이죠. 자기 안의 혁명적 르네상스죠. 르네상스가 뭡니까? 바로 리라는 것은 again, 레상스라는 그 불어의 네테르, to be born에서 온 말이죠. born again이죠. 다시 되살아나는 것,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역량. 이거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법조문에다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우리가 전파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거기에 대해 질문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응답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치 삶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이런 삶의 근육이 생겨지고, 바로 이런 삶의 근육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자기 정화장치이며, 자기 안에 혁명적 르네상스를 끊임없이 해내는 이 역량, 이 덕성, 이것이 잘 구축될 때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진단할 줄 알게 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주제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그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걸 언어로 구체화해 나가야만 그 당사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과정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관여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이걸 잘 언어화해서, 개념화해서 함께 그거를 공유해 나가는,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좋은 건물이 무엇인지 단순히 그 설계도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건축기사는 이 건물의 가치, 이 건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똑같은 호텔이지만 어떤 호텔을 지을 것인가, 똑같은 병원이지만 어떤 가치가 구현된 병원을 지을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함께 그 관여하는, 모든 공사에 관여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 이걸 잘해 나가는 이 역량,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듯이 한 정치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뭐가 문제이며,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후에 그 이상의 좋은 주제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비전을 그려내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그걸 공유해 나가는 이 과정을 밟아 나간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모습이며, 3.1혁명 당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걸 해냈다. 그게 바로 핵심이 뭡니까? 식민 상태라는 좋지 않은 문제 상태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 식민 상태 이후에 바로 그 이상의 독립 상태, 좋은 주제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그분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려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3.1 만세 혁명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문제,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여전히 그 3.1 혁명은 아직도 살아있는 혁명이며 미완의 혁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금 작업을 이제까지 우리가 그동안 80여 년 동안 묵혀둬 왔던 것이죠. 먹고 살기 바빴고 안보에 바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런 먹고 살기 바빴던 이런 모든 산업화 과정, 그리고 안보라든 국방을 튼튼히 했던 과정, 그 저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다시 한번 가정과 전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해나가는, 우리는 거룩한 기회로, 절호의 기회로 이 1.23, 이 계엄령 사건이라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어두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걸 거룩한 기회로 우리가 전변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핵심은 바로 질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응답을 해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미 해왔던 풍성한 자원이 있다라는 것. 그 자원을 다시 한번 먼지를 다시
걷어내고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거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정치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이런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정화장치 작동이 요구되고 있고요. 자기 조절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일은 우리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관료인은 관료인대로, 법조인은 법조인대로,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그리고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각자의 일 속에서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응답해 나가는 조로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3.1 독립혁명 당시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꿈꿨던 바로 민주공화 상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런 어떤 거룩한 모습의 상태가 우리에게 반듯하게 청사진으로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